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이야기. 튀르키예 여성이 말하는 기적의 순간. 그 이유를 듣고 모두가 경악했는데 그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숨겨진 업적을 많은 분들과 공감하며 감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튀르키예 서부의 작은 도시 부르산은 언덕과 올리브 나무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태어난 소녀 아일린 카라한에게 어린 시절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 메흐메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집안은 한순간에 생계를 잃게 되었다. 어머니 하디제는 가사일을 전전하며 겨우 집을 꾸렸지만 새 아이를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장녀였던 아일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어깨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다. 학교에서는 항상 피곤한 얼굴로 책상에 앉아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빵집과 작은 카페를 전전하며 일을 했다. 교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늦은 밤까지 일하다 보면 또래 친구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귀에 스며들곤 했다. 가끔은 친구들이 속삭이는 말도 들렸다. 아일린은 늘 일만 해. 공부해서 뭐 하겠어? 가난하면 어차피 꿈도 못 꾸는 거지.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건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세일란의 말이었다. 세일란의 집은 원래 넉넉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면서 순식간에 부유층이 되었다. 그리고 세일란은 예전과 달리 아일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일린이 우리 예전처럼 같이 공부하자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세일란은 차갑게 대답했다. 넌 이제 나랑 달라. 난 대학 가고 넌 돈 벌어야 하잖아. 현실을 좀 봐. 그 말은 아일린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녀는 책을 덮고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학을 포기하고 봉제 공장에서 하루 종일 바느질과 재단을 하며 푼돈을 벌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가위에 손이 베이고 바늘에 찔려 피가 배어나와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가족의 생계를 지탱하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고된 삶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 메흐메트가 휠체어에 앉아 낡은 TV를 보며 말했다. 아일린 이거 봐라. 한국 드라마인데 저 나라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사는구나. 언젠가 네가 저곳에 가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화면 속에서 주인공은 역경을 딛고 성공하며 사랑까지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아일린은 처음엔 시큰둥하게 보았지만 점차 드라마 속 인물들의 도전과 성취에 마음이 흔들렸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절망으로 가득하던 그 눈동자에 다시 빛이 스며든 것이었다. 아일린은 방으로 돌아와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처럼 공장에서 평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마음은 흔들렸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언어도 모르고 돈도 없고 주변의 누구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한 번쯤은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그날 이후 아일린은 밤마다 아버지의 낡은 사전과 중고 서점에서 구한 한국어 교재를 붙잡고 씨름했다. 발음은 어눌했고 문법은 복잡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고된 나날이 이어졌다. 때로는 잠들지 못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간단한 한국어 회화와 자기소개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채용 공고에 지원서를 보냈고 믿기지 않게도 작은 벤처기업에서 마케팅 어시스턴트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조건은 열악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티켓이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 하디제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일린, 네가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서운한 게 아니야. 오히려 자랑스럽다. 어디에 있든 내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아버지 메흐메트도 떨리는 손으로 아일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내 삶을 네가 직접 개척해라. 우리는 늘 네 편이야. 이튿날 작은 캐리어 하나와 두려움 가득한 마음을 안고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한 아일린은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났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고향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자 눈물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가 솟구쳤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웃으며 돌아올 거야. 비행기는 장장 10시간을 날아 마침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은 낯설고 차가웠다. 공항의 안내판은 모두 알 수 없는 글자들로 가득했고 빠른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일린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었다. 튀르키예에서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조차 없는 그녀에게 거대한 공항은 그 자체로 거대한 미로 같았다. 괜찮아, 아일린.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지만 이내 현실의 벽이 그녀를 막아섰다. 회사에서 마련해준 숙소까지 가는 길부터가 막막했다. 간신히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보며 기차를 탔지만 사람들의 빠른 대화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몇 번이고 역을 잘못 내려 가방을 끌고 오르락내리락 하던 끝에 겨우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몸은 땀과 긴장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날 출근길은 더 큰 시험이었다. 작은 벤처기업의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누구도 아기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곧 외국인이라는 틀 안에 갇혀버렸다.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고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농담인지 비웃음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간단한 문서 작성조차 낯선 프로그램 때문에 더뎌졌고 상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군이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어나가곤 했다. 그 속에 끼지 못한 아일린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혼자 앉아 먹었다. 짭짤한 김의 맛이 입에 잘 맞지 않았고 마음속 허전함은 더 크게 밀려왔다. 한국에서의 첫 주는 매 순간이 시험대였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냥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의 중 큰 난관이 닥쳤다. 해외 고객사와의 온라인 미팅에서 통역을 맡기로 했던 직원이 갑자기 몸이 아파 결근한 것이다. 모두가 당황한 사이 팀장은 아일린을 바라보았다. 아일린, 너 영어는 되지? 이번 회의에서 간단히 의사소통만 도와줄 수 있겠나?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을 시작한 그녀는 곧 자신감을 되찾았다. 튀르키예에서 영어를 독학하며 익혔던 실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미팅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고객사 담당자는 덕분에 원활히 진행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때 처음으로 아일린은 회사 안에서 환영받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특히 한 남자가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정말 잘했어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주 도와드릴게요. 그는 회사의 차세대 인재로 불리던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겸손하고 따뜻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일린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악수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동료애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작은 일부터 그녀를 도왔다.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자리를 옆에 마련해 함께 식사를 했고 한국어 표현이 서툴 때면 웃으며 올바른 발음을 알려주었다. 또 주말이면 서울 곳곳을 안내하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남대문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던 날 아일린은 눈물을 글썽였다. 민호 씨, 제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껴요. 민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긴 이제 당신의 두 번째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은 흐르고 아일린은 조금씩 회사와 생활에 적응해 갔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던 농담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서툴던 문서 작업도 점차 속도가 붙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외국인이 아니라 스스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그러던 중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떨어졌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기획안이었다. 팀장조차 난색을 표할 만큼 어려운 과제였지만 아일리는 그 순간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직감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민호 역시 그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회의실 불을 밝히며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정리했다. 튀르키예에서 겪었던 삶의 경험과 한국에서 새롭게 배운 것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엮여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의 날이 다가왔다. 긴장 속에서 무대에 선 아일리는 당당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녀의 언어는 서툴렀지만 눈빛은 단호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아일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더 이상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소녀가 아니었다. 한국은 그녀에게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성장과 희망의 무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아일린이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새로운 채용 공지가 올라왔고 그 중에는 외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도 있었다. 팀원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아일린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졌다. 며칠 후 새로운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 세련된 화장, 그리고 익숙한 눈빛. 순간 아일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일란 데미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 그 목소리. 바로 고향에서 자신을 외면하고 차갑게 밀어냈던 세일란이었다. 아일린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어린 시절 눈물을 삼키며 공장에서 일하던 밤들이 떠올랐다. 처음엔 눈을 피하려 했지만 세일란 역시 아일린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일란의 입술 끝에는 묘한 웃음이 스쳤다. 마치 옛날처럼 다시 우위를 점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후 회사 생활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찼다. 세일란은 외국어 능력과 화려한 이력을 내세워 빠르게 주목을 받았다. 반면 아일린은 여전히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고 때때로 문서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회의에서 세일란은 은근히 아일린의 말을 끊거나 그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라며 주도권을 가져갔다. 아일린은 흔들렸다. 이제 막 자리 잡은 자신감이 다시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그녀 곁에는 민호가 있었다. 민호는 아일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일린, 네가 여기까지 온 걸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이미 많은 걸 해냈어.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회사는 곧 대규모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게 되었고 해외 투자자들을 앞에 두고 경쟁 PT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두 팀이 선발되었는데 한 팀은 세일란이 이끄는 팀, 다른 한 팀은 아일린과 민호가 포함된 팀이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주. 세일란은 풍부한 자금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반면 아일린의 팀은 자원도 부족했고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며 몸을 혹사해야 했다. 아일린은 연일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늦은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했다. 피곤으로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민호는 가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속삭였다. 네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 보면 나까지 힘이 난다. 아일린, 이번에는 반드시 내 진심이 통할 거야. 드디어 발표 당일이 다가왔다. 세일란의 팀은 최신 그래픽과 유려한 언변으로 투자자들을 압도했다.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가 쏟아졌고 아일린의 팀원들은 순간 낙심했다. 저걸 어떻게 이기겠어?
누군가 중얼거렸다. 마지막 순서는 아일린의 차례였다. 무대 위에 선 순간 그녀는 잠시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고향에서 비웃음을 듣던 소녀, 공장에서 손에 피가 배어나오던 밤,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날.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자신. 숨을 고르고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발표에는 진심과 경험이 담겨 있었다.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격과 그로부터 배운 교훈, 그리고 튀르키예와 한국을 잇는 새로운 시장 전략. 투자자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결과 발표 순간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다. 두 팀 모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일린 팀의 아이디어를 선택합니다. 이 안에는 단순한 전략을 넘어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간 세일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나 아일린은 승자의 기쁨보다 묘한 씁쓸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세일란의 눈빛에는 분노와 질투가 아닌 어딘가 무너져 내린 듯한 슬픔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아일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세일란을 마주쳤다. 세일란은 술에 취한 듯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아일린이 다가가자 세일란은 힘없이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다. 네가 이길 줄 알았어. 사실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아버지 사업도 망했고 가족은 흩어졌어. 난 한국에서 새 출발하려 했지만 널 보니 더 비참해져.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일린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원망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과거에 상처를 준 인물이었지만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세일란은 더 이상 거만한 소녀가 아니었다. 오히려 상처받고 무너진 또 다른 인간일 뿐이었다. 아일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세일란,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겪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네가 손을 내밀면 나는 잡아줄 수 있어. 그 순간 세일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아일린 스스로도 깨달았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힘은 단순한 성공의 열망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일린이 한국에 도착한 지는 어느덧 3년이 흘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외국인 직원이 아닌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다.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은 그녀의 능력을 입증했고 이후 여러 해외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회사의 신뢰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다.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때로는 이끄는 위치에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늘 가슴 한켠을 차지한 것은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이었다. 아버지 메흐메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어머니 하디제는 나이가 들어 더 힘들어졌다. 동생들은 성장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가족 곁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 떠난 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했던 말, 내 삶을 네가 개척하라는 그 한마디가 그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런 고민이 깊어가던 시점에 회사는 아일린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다. 튀르키예 본사 설립 프로젝트의 총괄 담당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한국과 튀르키예를 잇는 가교 역할, 그것은 곧 그녀의 삶이 걸어온 길과도 맞닿아 있었다. 아일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위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결정을 내리기 전 그녀는 민호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비쳤다. 민호 씨, 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제자리에서 제 가족을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기억해요, 아일린.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난 늘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가요. 당신의 고향이 이제 나의 고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아일린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두려움 속에서 떠났던 이국 땅에서 이제 그녀는 사랑까지 얻게 된 것이다.
고향 부르사로 돌아온 날, 아일린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좁은 골목, 올리브 나무 사이로 흘러내리는 햇살, 오래된 돌담. 그러나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작아 보였다. 아일린, 어머니 하디제가 눈물을 쏟으며 달려나왔다. 아버지 메으메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떨리는 손을 높이 들어 딸을 맞았다. 잘했다, 내 딸아. 정말 잘했다. 그 순간 아일린은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밤 눈물로 버텼던 기억, 공장에서 흘린 피, 한국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민호는 조용히 뒤따라와 부모님께 인사했다. 낯선 한국인 사위를 맡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아일린의 부모는 그가 보여준 따뜻한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작은 집 안에는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찼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아일린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다. 과거엔 가난한 집안의 딸로만 여겼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인물로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세일란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더 큰 화제가 되었다. 아일린이 원망을 넘어 용서를 택했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세일란 역시 점차 변화했다. 아일린의 격려 덕분에 작은 일자리를 구했고 서서히 삶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아일린을 찾아와 말했다. 그때 널 밀어낸 건 내 어리석음이었어. 하지만 넌 날 용서했지. 그 은혜를 잊지 않을게. 아일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 넘어지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더 이상 원망하지 말자. 시간이 흘러 아일린은 튀르키예 본사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한국과 튀르키예를 잇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 나라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강연 무대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꿈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떠난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사랑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속에서 아일린은 민호와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이가 있었고 멀리서도 그녀를 응원하는 한국의 동료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이 그녀를 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온 밤, 아일린은 창문 너머 별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결국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자리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별빛은 고요히 빛났고 그녀의 마음은 전보다 더 평온했다. 고통과 외로움으로 시작된 길은 결국 사랑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마무리되었다.